청계천은 21세기의 환경 포르노입니다. 조작이며 자작극이죠. 독일 최고의 환경공학자 클라우스 베른하르트 교수가 300명의 청중 앞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도심 하천에서 수달이 번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그는 분노했어요. 독일이 120억 유로를 쏟아부어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3억 유로로 해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한국 정부는 즉시 반론했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라. 모든 것을 개방하겠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독일 조사팀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청계천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각오였죠. 적외선 카메라와 수질 측정기, 드론까지 동원한 대규모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클라우스 교수는 전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클라우스 베른하르트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죠. 48세 환경보건 분야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9월 2일 오후 3시. 연구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라인강 복원 프로젝트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5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보고서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소처럼 BBC 환경 뉴스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유럽 하천 복원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서였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보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한복판, 청계천이라는 곳에서 수달이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도심 빌딩 숲 아래에서요. 마치 야생 그대로인 것처럼 말이에요. 수달이 물속으로 슬쩍 몸을 담그더니 순식간에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움찔 흔들렸습니다. 마우스를 꾸벅 눌러 화면을 멈췄죠. 이건 불가능해. 제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입니다. 화면을 정지시킨 채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엔 비웃음과 함께 오래된 분노가 스르륵 올라왔어요. 라인강.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저는 15년을 그 프로젝트에 바쳤어요. 독일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12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하천 복원 사업이었죠. 유럽 전체가 주목하던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수달은커녕 제대로 된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3급수 수질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120억 유로를 쏟아부었는데도 말이에요. 화면 속 한국 기자가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계천에는 현재 수달 한 쌍이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번식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도심 하천 생태 복원의 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번식이라고요? 도심 하천에서 수달이 번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의자에서 벌컥 일어섰습니다. 연구실을 허둥지둥 돌아다니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환경 선진국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 발전에만 치중하던 나라 아니었나요? 독일보다 환경 기술이 앞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달의 움직임, 물의 투명도, 주변 환경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우물쭈물 피어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번쩍 떠올랐어요. 이건 쇼야. 백로 트럭처럼 수달도 트럭으로 풀어놓은 거야. 중국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관광도시 몇 곳에서 매일 아침 트럭으로 백로를 방사하는 곳들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자연 그대로라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쇼였죠. 새들은 저녁이 되면 다시 잡혀서 우리로 돌아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국 관광객들과 언론을 속이기 위한 교묘한 연출이겠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독일 연방환경포럼 담당자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라우스 베른하르트입니다.
긴급한 특별 강연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교수님? 한국 청계천의 환경 사기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이번 주 안에라도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강연 제목은 자극적으로 정했습니다. 청계천, 21세기 환경 포르노. 이 제목이면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거짓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죠. 강연 준비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은밀히 옛 스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첸 하우린. 중국계 독일인으로 현재 독일 연방환경기술감시국의 국장이죠.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아시아 정세에 밝은 인물이에요. 하우린, 한국 청계천 이야기 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첸 하우린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히 들었지, 클라우스. 참 웃기는 일이야. 한국은 항상 자기 몸보다 포장에 더 공들이거든. 중국도 그런 면이 있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해. 내가 직접 가서 까발아 보려고 해. 좋은 생각이야. 이번엔 우리가 이겨야지. 아시아 애들이 너무 건방져졌어. 특히 한국은 말이야. 첸 하우린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경쟁심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었죠. 필요하면 언론 쪽도 도와줄게. 내가 아는 기자들이 있거든. 특히 환경 분야 전문 기자들 말이야. 고마워.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야겠어. 클라우스, 조심해. 한국 애들이 뭔가 교묘한 수를 쓸 수도 있어. 겉으로는 개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숨기는 걸 수도 있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라인강 프로젝트의 실패 데이터와 청계천 성과 주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어요. 슬라이드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전 세계를 속인 환경 미신.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의문점들을 나열했어요. 왜 유럽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성공했을까? 정말 수달이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걸까? 데이터는 조작되지 않았을까? 제 계획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거짓을 낱낱이 폭로하고 유럽의 진정한 환경 기술력을 증명하는 거였죠. 그러면 제가 라인강에서 겪은 실패도 자연스럽게 덮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독일보다 환경 기술이 앞설 리 없다고요. 분명 어딘가에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곧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요. 프라이부르크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300여 명의 청중이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경학자, 정책위반자, 대학 교수들, 그리고 외신 기자들까지요. 강당 뒤쪽에는 카메라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확신이 넘쳤어요. 오늘 한국의 거짓을 세상에 폭로하게 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우스 베른하르트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전 세계가 속고 있는 거대한 사기에 대해서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청계천, 전 세계를 속인 환경 미신이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떠올랐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BBC, CNN, 로이터 기자들이 현장에서 생중계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정부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환경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계속했어요. 여러분은 청계천에서 수달이 번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라인강과 청계천의 투자 비용 비교 그래프였어요. 독일은 120억 유로를 투입해서도 라인강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생강은 200억 유로, 영국 템즈강은 80억 파운드를 쏟아부었죠. 그런데 한국이 3억 유로로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째, 백로들은 매일 아침 트럭으로 방사됩니다.
이건 이미 유럽 몇몇 관광지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청중들이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수질 데이터는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실제 측정값과 발표된 수치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멸종위기종 출현은 완전한 연출입니다. 수다를 인위적으로 방사한 뒤 카메라에 담는 거죠.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라인강은 실패했지만 청계천이 조작임을 증명하면 제 체면은 지킬 수 있다고요. 독일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한국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클라우스 베른하르트 교수님께 서울시장과 환경부 장관의 공식 초청장을 전달드립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십시오. 모든 것을 개방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뭔가 숨길 게 있으면 회피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좋지. 현장에서 직접 속임수를 찾아내면 되니까.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방금 한국 정부에서 저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하네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72시간 안에 그들의 사기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저는 첸 하오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오린, 한국 정부가 저를 초청했어. 정말? 예상보다 대담하네. 조심해, 클라우스. 걔네 이번에 진짜 뭔가 교묘한 연출을 꾸며놨을 수도 있어.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 현장에서 쇼를 까버리면 되니까. 필요하면 독일 대사관 쪽에도 연락할게. 안전장치는 마련해놔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사팀을 꾸렸어요. 한스 밀러, 제 오랜 동료이자 수질 전문가. 잉그리트 슈타인, 베를린 자유대학의 조류학자. 슈테판 벤츠, 젊은 생물 다양성 전문가. 셋 다 저와 함께 라인강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거짓을 폭로하는데 완벽한 팀이었죠. 여러분, 72시간 동안 서울에 다녀올 겁니다. 청계천의 실체를 밝혀내는 거예요.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클라우스, 혹시 정말로 가능한 일은 아닐까? 말도 안 돼, 한스. 독일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낸다는 게 말이 돼. 잉그리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조류 생태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도심에서 수달 번식은 이론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슈테판이 말했어요. 장비는 최고급으로 준비할게요. 적외선 카메라, 수질 측정기, 드론, GPS 추적 장비까지요. 모든 걸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72시간이면 충분하다고요. 한국의 환경쇼를 완전히 까발아낼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BBC, CNN 기자들도 저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거짓을 폭로하게 될 거였죠.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복잡했어요. 정말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해낸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속임수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챙기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72시간 후에는 승리자로 독일에 돌아올 거라고요. 한국의 환경 사기를 완전히 폭로한 영웅으로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뜨거운 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9월 4일 오후 2시. 저는 자신만만하게 입국장으로 들어섰어요. 뒤따라오는 BBC, CNN 기자들과 제 조사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공항 출구에는 서울시 환경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저희를 맞이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출이 시작됐구나. 클라우스 베른하르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환경국 김지훈 과장입니다. 김지훈이라는 공무원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42세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수다를 보러 왔습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서 일부러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김지훈의 대답이 의외로 당당했어요. 보통 뭔가 숨길 게 있으면 말을 에둘러 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내심 살벌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72시간이면 충분하다. 백로방사 트럭, 포토샵 수질 데이터, 뭔가 하나쯤은 잡히겠지. 그날 밤 프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조사팀과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테이블에 장비 목록을 펼쳐놓았어요. 적외선 카메라 6대, 수질 측정기 3세트, 드론 및 GPS 추적 장비.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5시부터 감시를 시작할게요. 백로나 수달 방사 현장을 포착하는 거죠. 잉그리트가 말했어요. 조류 행동 패턴도 분석해야 해요. 자연 상태와 인위적 방사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스테판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드론으로 하천 전체를 스캔하겠습니다. 숨겨진 장치나 인위적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계획은 완벽했어요. 한국의 환경쇼를 낱낱이 파헤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희는 청계천 상류 지점에 도착했어요.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간간히 조깅하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질 측정 장비를 하천에 담갔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어요. 이제 한국의 속임수가 들통날 시간이었죠. 5시 17분. 갑자기 물 위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천 한가운데에서 갈색 털, 뾰족한 주둥이, 물갈퀴 달린 다리. 수달이다. 잉그리트가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유라시아 수달이야. 진짜 야생 개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적외선 카메라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수달이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수달이 눈앞에서 피라미 한 마리를 사냥해낸 거예요. 물속으로 슬쩍 몸을 담그더니 번개같이 빠른 움직임으로 물고기를 잡아냈습니다. 한스가 떨리는 손으로 수질 측정기를 확인했어요. BOD 수치가 2.3ppm이야.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2.3ppm이면 1급수 수준이에요. 독일 라인강의 3.8ppm보다 훨씬 좋은 수치였습니다. 장비가 고장났나? 다시 측정해봐. 한스는 2번, 3번 측정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2.1ppm, 2.5ppm, 2.3ppm. 모두 1급수 기준을 만족하는 수치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어딘가에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어요. 슈테판이 드론을 띄워 하천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인위적인 장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이거 정말 놀라워요. 슈테판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천 바닥에 자갈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고 수생식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수달이 서식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하천 옆으로 뛰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부부, 멀찍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고등학생들. 도시 한가운데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까? 정말 한국이 대단한 일을 해낸 걸까?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예요. 김지훈 과장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예상과 다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자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건방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저는 냉정한 척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청계천 중류와 하류까지 둘러봤어요. 어디를 가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한 물, 다양한 어종, 건강한 생태계.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가 실패한 일을 해낸 걸까? 다음 날이 더 중요할 거예요. 72시간 중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분명 어딘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달 사냥 장면을 본 후에도 저는 애써 제 확신을 유지하려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일시적 유입일 뿐이다. 진짜 서식이라면 하천 전체가 1급 수여야 해. 다음 날 새벽 프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조사팀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저는 새벽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 본 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진짜 검증을 시작합니다. 테이블 위에 서울시가 제공한 청계천 전체 지도를 펼쳤어요. 8개 지점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천 합류 지점, 광교, 장통교, 오간수교, 청계팔가, 무학교, 황교, 신답철교. 이 모든 지점에서 72시간 연속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어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는 충분해요. 각 지점마다 수질 분석기와 CCTV를 설치하면 되겠네요. 잉그리트가 말했어요. 조류 관찰도 병행해야 해요. 백로, 외가리, 물총새 같은 조류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환경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슈테판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지점의 정보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서울시에서 이런 대규모 조사에 전력과 통신망을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보통 뭔가 숨길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김지훈 과장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필요한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시장님께서도 완전 공개를 지시하셨거든요. 이 정도로 공개한다고? 뭔가 숨기는 게 있을 텐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냉정한 척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모든 걸 보여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 지점인 중천 합류 지점부터 시작했어요. 한스가 조심스럽게 수질 측정기를 물에 담그고 잉그리트는 망원경으로 조류를 관찰했습니다. 슈테판은 드론을 띄워 하천 전체를 스캔했어요. 30분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BOD 2.1ppm, 용존산소 8.2mgl, pH 7.3. 한스가 수치를 읽어주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수치들은 모두 1급수 기준을 만족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독일 라인강보다 훨씬 좋은 수준이었어요. 장비 점검 다시 해봐요. 한스는 장비를 2번, 3번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두 번째 지점인 광교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BOD 2.5ppm, 용존산소 7.8mgl. 모두 깨끗한 물의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저희는 쉬지 않고 계속 조사했어요. 장통교, 오간수교, 청계팔가. 어디를 가든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오후 3시쯤 슈테판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클라우스, 이거 봐요. 어류 종 다양성이 엄청나요. 그는 수중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버들치, 금강모치, 미꾸라지, 메기, 붕어, 잉어. 화면 속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총 몇 종이나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게 47종이에요. 아직 하류 지역이 남았으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47종이라니요. 라인강에서는 겨우 20여 종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잉그리트가 조류 관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백로 6마리, 외가리 3마리, 물총새 2마리를 확인했어요. 모두 자연스러운 사냥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위적으로 방사된 새들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요. 하지만 여기 새들은 완전히 이 환경에 적응해 있어요. 먹이 사냥도 능숙하고 경계심도 자연스러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모든 증거들이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저희는 마지막 지점인 신답철교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한 물, 풍부한 어종, 건강한 생태계. 슈테판이 최종 집계를 발표했어요. 총 59종의 어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요. 그는 화면에 나이별 어류 분포 그래프를 띄웠어요. 유어부터 성어까지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건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라는 뜻입니다. 한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클라우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어류 개체수가 세대별로 분포되어 있어요. 인위적 투입으론 절대 불가능한 패턴이에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제 예상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청계천변을 걸었어요. 하천 옆 벤치에 앉아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진짜일까? 제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인강에서 15년간 실패했던 일을 한국이 정말 해낸 걸까요? 그러나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72시간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분명 어딘가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진짜라는 걸 말이에요. 9월 5일 밤 11시 37분. 중천 합류 지점에 설치한 CCTV가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슈테판이 구축한 시스템 덕분에 8개 지점의 상황을 동시에 볼 수 있었거든요. 화면 속 어둠 사이로 작은 형체가 나타났어요. 물 위에 떠오른 그것은 어제 본 수달과는 달랐습니다. 더 작고 더 조심스러우며 움직임이 달랐어요. 저는 급히 다른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한스, 잉그리트, 슈테판. 빨리 와봐요. 세 사람이 뛰어와서 화면을 봤어요. 잉그리트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라우스, 이건 암컷이에요. 뭐라고요? 체형을 보세요. 어제 본 개체보다 작고 날렵해요. 그리고 행동 패턴도 달라요. 수컷은 보통 더 대담하게 움직이는데 이 개체는 매우 조심스러워해요. 저는 화면을 돌려서 어제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봤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제 본 수달은 덩치가 크고 움직임이 자신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개체는 작고 경계심이 많아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첫날 본 수달은 수컷이었다. 그럼 지금 여긴 잉그리트가 제 말을 끝마쳤어요. 한 쌍이에요. 수컷과 암컷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스와 슈테판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이 발견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한 마리가 우연히 나타난 거라면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쌍이 함께 서식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정착을 의미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반격해봤습니다. 그래도 번식은 불가능해요. 도심은 수달에게 너무 시끄럽고 위험해요. 번식을 위해서는 완전히 안전한 환경이 필요한데 서울 한복판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슈테판이 노트북을 열어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클라우스, 라인강과 청계천의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표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인강 투자액 120억 유로, BOD 3.8ppm, 수달 서식 여부. 마이너스 없음 청계천 투자액 3억 유로, BOD 2.3ppm, 수달 서식 여부 마이너스 한 쌍 확인. 이게 다가 아니에요. 먹이 환경을 보세요. 스테판이 어류 다양성 그래프를 띄웠어요. 청계천에는 59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어요. 라인강은 23종이고요. 수달 한 쌍이 살기에는 충분한 먹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클라우스, 은신처도 있어요. 하천 양쪽에 있는 인공 동굴들이 수달에게는 완벽한 서식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모든 증거가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도 있어요. 잉그리트가 말했어요. 새벽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수달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평화로운 환경이에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 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청계천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물을 바라봤어요. 투명한 물 속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가 실패한 일을 해낸 걸까? 라인강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15년간 120억 유로를 쏟아부었지만 수달 한 마리 돌아오지 않았어요. 독일 전체가 자랑하던 환경기술의 결정체라고 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3억 유로라는 독일의 40분의 1 예산으로 수달 한 쌍을 되돌려 놓았어요. 게다가 59종의 어류까지요.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독일 환경공학의 권위자라고 자부했던 제가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방법을 썼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틀렸을까? 정말 한국이 대단한 일을 해낸 걸까?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72시간 중 하루가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에 뭔가 결정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증거들이 진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9월 7일. 72시간 검증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깊지 않았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호텔방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켰습니다. 화면 속 청계천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가로등만이 물 위에 희미한 불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완전히 조용했고 간간이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 들렸어요. 4시 32분. 갑자기 하류 지점 카메라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암컷 수달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관찰해온 그 개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움직임이 더 조심스럽고 뭔가를 보호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4시 52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암컷 수달 뒤로 작은 그림자 3마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미보다 훨씬 작고 움직임도 어설픈 작은 개체들이었어요. 새끼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연락했어요. 한스, 잉그리트, 슈테판. 당장 와봐요. 급해요. 5분 후, 3사람이 모두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잉그리트는 잠옷차림이었고 한스는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클라우스? 화면을 봐요. 저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 속에서는 어미 수달이 새끼 3마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며 물속 세상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잉그리트가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생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보여요. 체형이나 움직임으로 봐서는 완전히 건강한 개체들이에요. 한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번식에 성공한 거야. 슈테판이 흥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이건 세계 최초예요. 도심 하천에서 수달 번식이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요. 라인강도 안 됐고 생강도 실패했는데. 저는 말을 잃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화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어요. 어미 수달이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피라미 한 마리를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에게 차례로 나누어 주었어요. 새끼 하나가 물고기를 받아먹는 모습, 다른 새끼가 어미의 꼬리를 물고 장난치는 모습. 완전히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5시 17분. 수컷 수달도 나타났어요.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수컷은 주변을 경계하며 가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잉그리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벽한 가족이에요. 부모가 새끼를 보호하고 키우는 모습. 이건 진짜 야생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했죠? 네, 클라우스. 도심 하천에서 수달 번식이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에 없어요. 파리, 런던, 베를린, 어디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한스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15년간 라인강에서 시도한 것도 바로 이거였잖아요. 수달을 되돌려 놓는 건 말이에요. 영상 속에서 새끼 수달 하나가 어미의 등에 올라탔어요. 어미는 새끼를 태운 채 천천히 헤엄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 아니고요. 이건 진짜 기적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거였습니다. 독일이 120억 유로를 쏟아부어도 실패한 일을. 유럽 전체가 포기했던 일을 말이에요.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수달 가족도 서서히 은신처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홀로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틀렸다. 내가 다 틀렸다. 베를린 환경포럼에서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어요. 슬라이드 제목을 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청계천 21세기 환경 포르노. 저는 마우스를 들어 제목을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청계천 도심 생태 복원의 증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72시간의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한국의 거짓이 아니라 한국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도시 한복판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수달 가족이 서울 한복판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인지를. 그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사과해야겠다고. 한국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게 제가 틀렸다고 인정해야겠다고. 9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제가 기자회견을 요청한 날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거짓을 폭로하는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카메라 30대와 200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BBC, CNN, 로이터, AP 등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독일에서 한 발표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거였어요. 단상의 선이 다리가 떨렸어요. 환경공학자로서 20년간 쌓아온 제 권위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렌즈들이 저를 향했어요. 입술이 말랐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독일 프라이부르크 공과대학 클라우스 베른하르트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저는 오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15초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배경 화면이 바뀌었어요. 수달이 물고기를 사냥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72시간 동안 청계천에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조작이나 연출이 전혀 없는 100% 진실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청계천과 라인강의 수질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청계천의 BOD는 평균 2.3ppm입니다. 독일 라인강의 3.8ppm보다 훨씬 좋은 수치예요. 이는 제가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청계천 59종 어류 생태 지도였어요. 청계천에는 59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라인강의 23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예요. 이건 역시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수달 어미와 새끼 3마리가 새벽 물가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맨들도 모두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도심 하천에서 확인된 수달 번식 성공 사례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청계천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환경쇼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기술로 만든 생태계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그럼 며칠 전 독일에서 하신 발표는 뭐였습니까? BBC 기자가 질문했어요. 제 무지와 편견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확인하지도 않고 선입견만으로 판단했어요. 과학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라인강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인강에는 120억 유로를 투입했지만 수달 한 마리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청계천은 3억 유로로 수달 가족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한국의 승리예요.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독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한국에게 배워야죠. 청계천 모델을 라인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 환경부와도 이미 논의를 시작했어요.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한국은 예산도 적고 시간도 짧았는데 유럽이 수십 년간 실패한 일을 해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철학이라니 무슨 의미인가요? 유럽은 자연을 정복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연과 조화하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라고 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저는 홀로 프레스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청계천도 보였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첸 하우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클라우스, 뭘 하는 거야? 왜 한국 편을 드는 거야? 하우린,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72시간 동안 모든 걸 확인했어요. 진짜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첸 하우린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클라우스, 너 정말 한심하다. 아시아 애들한테 속아 넘어가다니. 속은 게 아니에요. 제가 틀렸던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져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수달 가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독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라인강 복원 프로젝트 팀 전체가 모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청계천 조사 보고서를 펼쳐놓았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분석 자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독일 환경부 차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 정말 한국의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말입니까?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라인강 복원 프로젝트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투입 예산 120억 유로, 기간 15년, 결과 BOD 3.8ppm, 수달 서식 여부 없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투입 예산 3억 유로, 기간 5년, 결과 BOD 2.3ppm, 수달 가족 서식 확인. 환경부 차관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우리가 40배 많은 돈을 써도 실패한 일을.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청계천 모델을 도입해야 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몇몇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흥미로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젊은 환경공학자가 질문했어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이 다른 거예요. 저는 청계천 복원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천 바닥 자갈층 설계, 수생식물 배치, 어류 서식지 조성, 무엇보다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 접근법을요. 한국은 하천을 도시에서 분리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 한가운데 자연을 들여놓은 거죠. 환경부 차관이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과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이미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 독일 환경부 간의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요. 2개월 후, 독일 연방환경부와 서울시 간의 환경기술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20억 유로 규모의 라인강 재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에 와서 직접 지도했어요. 김지훈 과장도 베를린에 왔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약간 부끄러웠어요. 과장님,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김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교수님.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희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원리를 따른 거예요. 물이 깨끗하면 생명이 돌아온다는 단순한 진리를요. 라인강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식 방법을 적용한 결과 6개월 만에 수질이 3.2ppm까지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2.8ppm까지 내려갔어요. 2026년 봄. 제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라인강에 30년 만에 수달이 돌아온 거예요.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울 뻔했어요. 15년간 꿈꿨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라인 강변에 앉아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더 맑고 더 생동감 넘치는 소리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지훈 과장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 라인강 수달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청계천 수달 가족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겸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2장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 놓았어요. 하나는 청계천 수달 가족 사진. 다른 하나는 라인강에서 찍은 첫 번째 수달 사진. 두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틀린 생각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배우는 게 진정한 과학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청계천에서 배운 도심 생태 복원의 원리였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적었어요. 과학자로서 2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겸손이야말로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을. 한국 청계천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환경기술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겸손함이었다. 창밖으로 라인강이 보였어요. 맑은 물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수달이 물장난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이기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저에게 선물해 준 건 바로 그 깨달음이었어요.